네, 이제 1분 뒤에는 시작할 거예요. 1분 뒤에는 어, 여러분들 들어오는 대로 이거 하고 돌아오는 대로 지금 수업해 보려고 해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지훈 어서 와요. 네,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아 놓았나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공부할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 페이지인데요. 휴대폰으로 디지털 교과서 어플 다운받아서 이 AR 마커를 사용해서 공부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디지털 교과서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끔씩 개념 설명을 이걸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대신 일본 2번, 미국,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여러 번 했어요. 부럽네요. 좋겠어요. 선생님은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주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선생님 대학생 때요. 네. 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이 몇 명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주제가 지형입니다. 지형이라고 채팅 쳐주기 바랍니다. 지형이라고 채팅 부탁해요.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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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채팅. 채팅을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왔는지 확인함입니다. 금요일이라서 조금 들어온 학생이 적네요. 네. 저 과제를 하고 있나 봐요. 네. 좋아요.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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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좋아요.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들어오면 됩니다. 자, 요렇게 뭐였어요? 오케이. 선생님 수업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클래스 1, 2, 3에 사전 숙제로 내가 여행한 곳이라는 주제로 해서요. 선생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여행한 곳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행한 곳이 쭉쭉 나올 거예요. 무척 다양할 거예요. 왜냐? 여러 명이 모여서 각자 다닌 곳이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올해 원래 1월 달에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항상 봄의 계절을 가진 곳이라는 의미에서 상춘기후라고 해요. 항상 봄처럼 따뜻한 날씨를 가진 그러한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곳을 여행하기로 계획이 있었는데 알다시피요, 여러분들 올해 초에 중국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남에 따라서 그때 여행을 취소하고요. 비행기 여행을 취소하고 대신에 우리 그때는 정말 심하지 우리나라 아직 심하지 않을 때여서 확진자가 없을 때여서 지리산 여행이랑 전라도 여수 이쪽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엄청난 산 속에서 엄청난 눈발이 날리는 산 속에서 지리산 등산을 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이었을 거예요. 확인해 본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확인해 봤었나요? 네. 지리산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을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어요. 기어서 완전히 네 발로 기어가지고 산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내가 여행한 곳. 자, 항 지금 지우 같은 경우 첫 번째, 제주도예요. 와, 뭐가 보이나요?
채팅으로 대답해 줘요. 무엇이 보이나요? 네. 바다가 보이고요. 엄청난 절벽들이 많죠. 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네요. 좋아요. 자, 자연으로 다녀온 거. 와,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죠. 모노를 문경이라는 곳에, 문경에 산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모노레일 타고. 얼마 전에 생겼는데, 와, 우리나라에 이런 산도 있네요. 여기는 설악산이랍니다. 와, 무엇이 보이나요? 엄청난 산이 있죠. 높은 산이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높은 산이 있어요. 와, 엄청 가파르다. 설악산. 이곳은요? 어허? 맞아요. 제주도라고 되어 있네요. 바다가 보이죠?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저기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 건너편에 있는 것? 맞죠? 섬이죠. 가운데 뭐 시커먼 것도 있네요. 돌이 무슨 색? 와, 바다에 있는 돌이 검정색이네요. 그렇네요. 여기는 문경의 고모산성. 산에 성이 있는 곳도 있네요. 어, 산에 성이 있는 이런 고모산성도 있네요. 산이 많네요. 어, 서울 경호군. 자, 여기는 와, 여기 높이가 어때 보이나요? 밑에 곳보다 여기가 높이가 그렇죠? 여기는 단양이라는 곳이에요. 단양이라는 곳이고 산들이 무척 많이 보이죠. 그 산들 중에서 분명히 이곳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댐이 있는 곳도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댐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 많을까요? 뭐가 많으니까 댐이 있을까요? 네. 물이 많은 곳. 호수도 나오네요. 이런 것들. 호수나 물이 많은 곳. 누구지? 민영이인가 봐요. 너무 귀엽네요. 뭐죠? 고든 영락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축축 뻗어 있네요. 숲이 많네요. 우리나라엔 숲이 있네요. 네, 좋아요. 이것은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갔던 여행지 김제라는 곳이에요. 와, 뭐가 보이죠? 벼들이 보이고요. 땅의 모양이 어떻죠? 땅의 모양은 땅의 모양은 그렇죠. 엄청 평평하죠. 저 멀리 바다까지 보이겠어요. 와, 대한민국에 이런 곳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갔을 때 선생님은 경북에서 오래 살아서 와, 이렇게 땅이 평평한 곳이 있구나. 경북에는 그런 데가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와, 엄청나. 이곳은 밟으면 발이 푹푹 들어가는 갯벌이에요. 갯벌. 여기 뭐가 살까요? 다양한 그렇죠? 갯지렁이, 꼼장어, 다양한 갯벌 생물들, 산 낙지도 있을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산 낙지. 자, 이곳은 여러분들 우리 호명에 있는
이 절벽 아래 있는 선몽대라는 곳이에요. 와, 절벽이 깎아지르고 강이 지나는 곳이 있네요. 여기에 이름, 여기 우도였나요? 성산 일출봉인가요? 그럼 제주도네요. 제주도는 이렇게 절벽이 있는 바위 지형이 있네요. 강원도 주문진 BTS의 팬인 우리 학생이 지영이가 올렸는데 뒤에 와 바다와 해수욕장이 있네요. 좋아요. 와 이곳은 여수라는 곳이고요. 바다가 있네요. 바다가 있어요. 여수 울진이고요.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바다네요. 바다. 그렇죠. 바다. 우리나라는 바다가 있어요. 시장 영세제 봤던 곳이고요. 해령포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좋아요. 해령포도 있고요. 해돋이를 맞이하는 홈이곳. 이곳은 해돋이를 바라보는 바다 포항에 있는 맞아요. 홈이곳입니다. 네. 새들이 서 있네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네. 송도면은 인천 송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와 바다가 있는 이런 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봤던 갯벌도 있고요. 네. 통영에 이런 섬들 많은 섬들도 있어요. 네. 백두대간 수목원에 호랑이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호랑이가 엄청 커요. 선생님도 가봤었는데 엄청 큰 호랑이가 있는데 이 산에 있는 수목원이 있어요. 이곳은 산, 우리나라에 이런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산이 있어요. 물론 저곳에 야생은 아니에요. 와, 이런 산들. 와, 멋있네요. 이 사진. 네. 설악산이래요. 와, 선생님 설악산도 가봐야겠다. 나무와 함께. 자, 요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마지막 한 명, 여기도 있네요. 울릉도래요. 울릉도에는 이런 땅 모양의 공원이 있대요. 이런 땅 모양. 네. 자, 여기로 갑시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요. 아까 설악산, 지리산 등등 여러 산이 있었고요. 아까 선몽대 옆을 지나가는 강 또는 충주댐이 있는 호수나 그 강들, 그리고 김제에 있었던 넓은 땅들, 그런 평야들, 그리고 우리 제주도나 통영 등에서 봤었던 여러 해안가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에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연이와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 땅 모형을 살펴볼까? 산지는 어느 쪽에 많이 있을까? 하천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평야는 어느 쪽에 많지?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지? 자, 요렇게 얘들이 친구들이 잠시만요. 산은 어디에 있지? 요렇게 친구들이 질문을 던져 놓았어요. 우리나라의 산지는 어느 쪽에 많이 있을지, 우리나라의 산은 도대체 우리나라 땅 중에서 어느 쪽에 많을지, 그리고 하천은 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강은 우리나라의 어디 쪽으로 흘러갈지, 또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평평한 땅인 평야는 어느 쪽에 많은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해야지 산이 많은 곳, 강이 많은 곳, 높은 산이 있는 곳, 평야가 많은 곳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활용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려면은 디지털 지도, 지형도 네.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을 찾아봐야 될까요? 지형도, 지도 맞아요.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산지가 어느 쪽에 있고 하천이 어느 쪽에 있고 평야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형도를 보면서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았을 거예요. 지형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로 볼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국토의 약 70%가 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무척 많아요. 높고 험한 산, 높고 가파른 산을 말해요. 경사가 이렇게 높고 가파른 산은 대부분 북쪽과 동쪽에 많고요. 비교적 낮은 평야는 서쪽에서 발달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나요?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하나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든 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이곳은 선생님이 찾아보는 이곳은요. 우리나라 예천군에 있는 호명면이에요. 호명면에서 지금 우리 학교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공사하던 때의 모습이 있어요. 네. 공사하던 때의 모습. 그것은 바로 네, 여기 모습이에요. 우리 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학교. 네. 여기는 모아엘가 아파트고요. 동일 스위트 아파트. 그리고 가까운 호반 아파트, 호반 2차, 아이파크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구글어스 사용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구글어스를 가지고 한번 활동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의 국토가 70%가 산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산지는 북동쪽에 많고요. 평야는 서쪽에 많대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곳을 볼 때요. 자, 이 화면을 살짝 볼게요. 무슨 색으로 된 부분이 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가 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산은 무슨 색으로 지금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산은 어떤 것이 산일까요? 지금 여기서. 색깔을 말해줘요. 진한 초록색이요. 좋아요. 초록색. 정말 진한 초록색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한 초록색으로 된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나요? 진한 초록색으로 된 부분. 그죠? 우리 호명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호명에서 보면은 자, 이곳 건무산이거든요. 건무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진한 초록색. 또는 우리 학교 뒤쪽에도 산이 있죠. 우리 학교 뒤쪽이란다. 우리 학교 옆쪽에도 산이 있죠. 모알과 사이. 이것도 진한 초록 맞나요? 그쵸?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진한 초록색이 산지네요. 진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산지였어요. 자, 그러면은 더 넓게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땅을 크게 볼게요. 자, 진한 산이 주로 색깔을 볼 때요. 어떤 색깔이 주로 맞나요? 이거는 이 화면으로 봅시다. 자, 이걸로 봐서 자, 우리나라 땅이에요. 어떤 색깔이 가장 많나요? 어떤 색이 가장 많나요? 진한 초록색이 맞나요? 진한 초록색이 많아요. 자, 진한 초록색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지도에서 진한 초록색 뭐였죠? 진한 초록색은 산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금 위성 지도를 보니까 산이 무척 많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가 산이라는 말이 이처럼 맞네요. 우리나라 이렇게 산이 많군요. 70%보다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냥 저쪽에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닐까요?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냥 땅이 녹색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란 거를 쌤이 증명해 줄게요. 자, 이것은요, 중국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에요. 볼래요? 위성으로 찍으니까 뭐가 보이죠? 땅 모양이 녹색은 아니죠. 땅 모양이 녹색은 아니에요. 땅 모양이 녹색은 아니에요.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나오죠. 자,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것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여기도 녹색이니까 선생님 산 아닌가요? 가까이서 보면요 논이에요. 평야예요. 근데 진한 초록색으로 된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진한 초록색 부분은 산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산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자, 높고 험한 산은 북동쪽에, 비교적 낮은 평야는 서쪽에 있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또 하나의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면 돼요. 자, 구글어스를 사용할 때 경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여기에서 쭉 이어가 볼게요. 하나씩 점을 찍어서 이어가서 프로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서요. 이 경로에다가 고도 프로필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곳은요 서쪽에 있는 인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천은 서쪽이죠.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 땅의 높이가 어떻게 되죠? 아래 보면은 점점 올라갈수록 높아지죠. 그죠? 선생님,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번 해보면 되죠. 자, 북한을 찍어볼게요. 자, 이것도 프로필을 한번 볼게요. 자, 북한도 한번 볼게요. 땅이 서쪽에서부터 남포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남포에서
평양으로 갑니다. 이까지는 땅이 계속 평평하죠. 땅이 계속 평평해요. 서쪽에서는 땅이 계속 평평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높이가. 높이 변동이 없이 평평하게 갑니다. 가다가요 산이 하나씩 나타나고요. 또 하나 산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산이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갑자기 산의 높이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자, 정말 동쪽이 더 높나요? 서쪽은 어떻죠? 낮은 곳이 많아요. 아니야. 선생님 이거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 더 봐야 돼요. 남쪽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 우리 경상도를 지나는 요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면요. 전라도 옆쪽에서는 서쪽에서는 땅이 어때요? 땅의 높이가 평평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높아지죠. 높아져요. 높아지다가 여기는 살짝 다른 곳이에요. 맞아요. 이것은 경상북도 안쪽에 살짝 땅이 낮아졌다가 그 옆으로 가면 동쪽에서 확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나옵니다. 높고 험한 산은 모두 북쪽과 동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쪽과 남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동쪽에 높고 험한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야는요. 아까 낮고 평평한 땅은 서쪽에 많았잖아요. 서쪽에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에요. 그래서요. 한 가지를 또 볼게요. 우리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 볼게요. 이번엔 남쪽과 북쪽. 우리 여기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거침없이 올라갈게요. 거침없이 땅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백두산까지 올라가 볼게요. 땅의 높이를 한번 봐볼게요. 고도 프로필 표시하면은 자, 우리나라 남쪽 땅이에요. 남쪽 땅.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좋겠다. 우리나라 땅 이렇게 되면요. 남쪽이에요. 남쪽에서부터 점점 올라가요. 남쪽의 땅, 평평한 땅에서부터 올라갔다가요. 평평한 땅이 계속됩니다. 남쪽은 땅이 낮아요. 근데 중간쯤 지나서 이제 점점 높아지죠. 분지 지형 올라갔다가 북쪽으로 가니까 땅의 높이가 엄청 올라가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은 2000m가 넘거든요. 2000m 넘어서 여기 끝에 가면은 2700m 백두산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북쪽이 남쪽보다 땅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요. 자, 우리나라는 북쪽과 동쪽이 높아요. 그리고 서쪽이 좀 낮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여러분들 물을 뿌리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물은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요. 물이 가만히 있는 물이 선생님 뭐 물레방아 있잖아요. 그거는 억지로 올린 거고요. 억지로 올린 거고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요? 강은 높은 곳에서 강에 있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을 볼게요. 강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강. 자, 지도를 보는 게 낫습니다. 위성 지도보다. 자, 우리나라의 강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한강은요, 이 충주호에서 시작합니다. 충주호에서 시작해서요,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따라서 선생님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쭉쭉 흘러가고요. 쭉쭉 흘러가요. 쭉쭉 흘러가서 서울을 지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볼까요? 충주 이쪽이 서울보다 충주 쪽이 산이 더 많죠. 여기는 산이 더 적죠. 여기가 땅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경상도에도 한번 볼까요? 경상도에도 한번 볼게요. 경상도에서는 안동이 주로 시작하는 곳이에요. 안동에서 강이 흘러갑니다.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요. 느릿느릿하지만 구불구불 흘러가요. 계속해서 강이 흘러가요. 강이 흘러가요. 구미를 지나가고요. 칠곡을 지나갑니다. 칠곡 지나서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이렇게 가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남해로 빠져나갑니다. 네. 보면은 안동이 북쪽이죠. 부산이 남쪽이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 안동이 부산보다 더 높기 때문이에요. 땅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요. 왜냐? 땅이 동쪽과 북쪽이 높기 때문에 높은 데서 물이 남쪽과 서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볼게요. 옛날부터 이 전라남도 이쪽 김제 평야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네모로 나뉘어진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그 쌀을 짓는 논입니다. 네, 이렇게 논이 엄청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엄청 높거든요. 이곳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서쪽에 있죠. 여기도 다 이 비슷한 색깔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보면은 북한의 땅도 똑같아요. 북한의 땅도 평야에 있는 지역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있습니다. 이쪽에 평양 직할시 이쪽도 논이 엄청 많거든요. 네, 요 비슷한 색깔, 요 약간 덜 진한 녹색 이런 것들이 평야 지역이에요. 이런 것들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던 큰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평야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많아요. 주로 어떤 것이냐? 전주,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고요. 이것의 광주 또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는 서울. 지금 좀 과부하가 걸렸어요. 이거를 좀 꺼야겠다. 이것의 평양.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 땅이 평평하고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곳은 서쪽에 많다는 거죠. 네, 산지 하천 평야에는 사람들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름 백두대간. 그렇다면 백두대간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고려 공민왕 때 우피릉이 쓴 글을 보면 백두대간을 의미하는 문장이 나오고 이 내용은 조선시대 어수권의 패관잡기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서는 백두대맥, 백두남맥, 대간 등의 표현이 보이고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백두산을 통하였습니다. 신경준이 쓴 산경 네, 좀 이게 프로그램이 좀 데이터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자, 백두산, 이 백두산이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이것을 따라서 길게 이렇게 동쪽으로 높은 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우리는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형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한번 나는 볼게요. 진평에 사는 진영이라고 해. 너희들이 사는 고장에도 푸른 산이 있니?
우리 고장 괴산간 증평은 괴산 증평은 충청도에 있는 산이 많은 곳이에요. 네. 바다가 없는 대신 울창한 나무가 가득한 산이 정말 많아. 그러다 보니 우리 고장에서는 산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어. 여기는 증평에 있는 좌구산이라는 곳이야. 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속 깊이 위치한 휴양림을 만날 수 있어. 휴양림은 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지어놓은 휴식처를 말해. 이렇게 산에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휴양림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릿한 줄타기 체험 시설도 있어서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체험할 수 있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옆 동네 괴산에도 좌구산 휴양림 같은 휴양 시설이 있는데 바로 조량산 휴양림이야. 이런 나무들이 여러분들 지도에서 높게에서 보면은 진한 녹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뭐 버섯 재배 등의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자, 평야 한번 이제 볼게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들은 넓고 평야는 농가 이런 것들이 있는 들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평한 땅. 평평한 땅을 말하잖아. 그래서 산보다 개발하기 쉽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활용하는 모습을 더욱 많이 살펴볼 수 있어. 먼저 넓고 평평한 땅에 쫙 뻗은 도로를 쉽게 자, 이런 식으로 평평한 땅에는 도로를 짓기 좋을 거고요. 건물을 짓기 좋을 거예요. 왜냐? 기울어져 있는 땅에다가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기울어져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기 쉬울 거예요. 나 도서관 같은 네, 건물들을 이런 많이 평평한 볼 수 데다 있어. 건물을 짓죠. 볼 수-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 호명 도청 신도시도 무척 평평한 곳에 있어요.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니 해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들판이 있죠. 넓은 들판에서 우리가 먹는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모여 살았고 그곳이 도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이런 평야 지역이겠죠. 하지만 또 이곳에 흘러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내가 사는 증평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강이 있죠. 잠시만요. 자, 바로 이 하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입니다. 강이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물을 하루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공기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씻는 건 어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물건 하나 만드는 것에도 물이 엄청 들어가요. 물은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이 있는 곳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하천 주변이야. 이런 식으로 공원을 짓기도 하고요. 뭐 하천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도 산책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운동시설. 네.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강 따라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다리 등도 있고요. 네, 됐어요. 이렇게 우리 보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좋을 건데 시간 문제상 뭐 빠르게 볼게요. 높은 산지에 휴양시설이나 스키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강 상류에다가 물을 막아서요. 아까 충주호수처럼 충주댐처럼 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평한 곳에는 논농사를 짓고 논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번에는 해안사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해안선에 대해서도 이거는 앞에 국토의 영역이랑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자, 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구글 어스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땅은 70%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우리나라 국토는 이것으로 70%가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70%죠? 우리나라는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었던 거. 그죠? 아까 사진에, 그림에 진한 녹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었던 것. 바로 산지였죠. 네, 산지. 근데 산지는 우리나라의 어느 쪽에 더 많나요?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 중에서 지금 힌트도 주고 있어요. 어느 쪽이 가장 많죠? 구글어스로 우리가 땅을 잘라봤어요. 잘라보니까 동쪽에 더 많았고요. 북쪽에 더 땅이 높고 산이 많았죠. 그죠? 평평한 땅은 어디에 많았나요? 평평하고 농사짓기 좋은 평평한 땅은 농사짓기 좋은 평평한 땅은 이러한 땅은요? 그렇죠. 남쪽과 주로 서쪽에 더 많았어요. 서쪽에. 남쪽보다는 서쪽 편에 평평한 땅이 많아서 많은 도시가 있었어요. 요렇게 요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찾아봤죠? 찾아보는 것은 우리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인터넷 지도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 40분 정도 지도를 가지고 수업해봤는데, 인터넷으로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 또는 소감에 대해서 채팅창에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요, 느낀 점은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해줘요. 공부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 그런 말도 고마워요. 좋아요. 여러분도 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공부에 대한 느낀 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구글어스는 처음 써보지만 네이버 지도는 많이 익숙했어요. 구글어스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많이 잘라보고 높이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재미있었어요도 좋지만요, 어떤 점을 알게 되었고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기 바라요.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웠나요? 지도를 보면 이해하기 쉬웠고요. 공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도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나 봐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과 수업할 때 수업 끝나고 하는 이야기에서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 내용에 대해서 느낀 것, 배운 내용에 대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배운 새롭게 정보를 보다 보면은 성질처럼 맞아요. 동쪽과 서쪽에서 동쪽이 더 높아서 같은 것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어보도록 하고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는지 또는 더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면 됩니다. 네.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 학교로 오면은 이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 말고도 다른 다양한 지도로 수업해 볼게요. 지도를 보고 하니까 더 이해가 쉬웠나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헷갈린 것은 얼마든지 지도 앱을 사용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요. 선생님이 지도를 해서 보면서 이해가 더 잘 갔다고요? 네. 지도를 많이 사용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연우에게 퀴즈를 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퀴즈를 내서 맞춰볼래요? 연우한테 아까 낸 퀴즈는요. 거울과 내 자신과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내 자신과 내가 거울을 보며 거울에 있는 나를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급한 친구들은 먼저 가도 돼요. 넌센스 퀴즈에 대답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답해봐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위바위보로. 거울 속에 나와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방법. 0.01초로 손 바꾸기. 그러면 반칙이잖아요. 그냥 질게요. 그냥 질게요. 그거는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많이 힘든가 봐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얼른 가서 좀 쉬어도 돼요. 정답은요. 한번 볼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선생님은 주먹을 보고 있죠. 가위바위보 하면은 거울은 가위를 내고 있고요. 선생님은 주먹을 내고 있어요. 자, 썰렁했다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이번 주도 원격 학습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썰렁해서 숨을 내요. 이제 삭제.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번 주도 고생했어요. 더 봐. 더 봐. 재원 고마워요. 자, 주말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불금해요. 다은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나요? 선생님도 오늘 불타는 테니스와 함께 금요일을 보내겠어요.